아주 핫한 뉴스를 하나 네. 좀 분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군이 네네. 판문점을 뛰어서 넘어갔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살다 이런 뉴스는 처음 봤습니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오, 매우 판문점을 뛰어서? 매우 좀 의심스러운 상황이에요. 와, 여러 가지로. 이러면은 보통은 네. 사살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군이? 그렇죠. 쏴주겠죠 보통. 쏴죽이죠 보통. 네, 맞습니다. 그 넘어가서 뭐 큰 소리로 웃었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납니다. 웃고 뛰어갔다나 뭐 네네. 그렇게 잠깐 나왔던데 예. 이제 사실은 아직 내막을 몰라요. 네, 내막은 모르죠. 이제 넘어간 것만 확인된 거예요. 네. 하나만. 네. 근데 이 사람이 뭐 미군의 범죄가 있어가지고 예, 들리는 예. 말에는 네. 그래서 본국 소환 절차를 밟고 있었다. 공항 가다가 근데 그거를 보통 군인 신분이면 네. 오산에서 바로 보내거든요. 네네. 미군기 태워서 보내죠. 그랬겠죠. 근데 민항기인 미국 비행기 민항기를 태우려고 인천공항으로 보낸 거예요. 아, 보통 오산에서 바로 태워서 그냥 갈 건데. 그럼요. 이제 범죄는. 근데 네네네. 일시적으로 미군 신분에서 풀었을 때나 뭐 했다나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좀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이고. 예. 어쨌든 이 사람이 인천공항에 갔는데 네네.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튀었는데 네. 마침 JSA 관광단이 있어서 관람을 갔다. 거기 끼어들어서 거기 예. 가서 들어갔다. 근데 JSA 들어갈 때 신분검사 다 하거든요. 걸렸겠죠, 당연히. 당연히 걸리죠. 이게 지금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도. 일단 인천공항으로 간 것도 말이 안 되고요. 그렇죠. 거기 갔는데 잡혀가는 건데 거기서 JS 관람을 갑자기 간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도망쳐서 그걸 또 만나서 하필. 그러니까 하필 거기 JS를. 네.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거기서 뛰어간다고 하더라도 말씀한 대로 다 그 그렇죠. 신원 확인을 하는데 하죠. 그리고 통과한 것도 의아하고. 통제도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뛰어 넘어간다고 하면 이걸 총살을 하는데 보통은 붙잡거나. 뛰어넘어가기 쉽지 않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요. 네, 이거를 이게 다 의아하다. 의아하다. 네네. 이 사건 자체가. 예. 그렇다면 이게 뭐냐? 도대체? 도대체. 이게 뭐냐? 아, 이거 정말 궁금합니다. 이게 진짜 도대체 뭐냐. 우발적 사건이냐? 네네. 아니면 미국이 국가의 대화를 시도하기 위한 어떤 하나의 작전이냐? 네네. 하는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죠. 저는 대화를 위한 신종 사기 작전이라고 작전. 생각합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 예. 지금 한반도 정세가 매우 엄중합니다. 네. 매우 엄중해요. 어허. 화성포 18을 다시 이제 발사했지 않습니까? 예. 며칠 전에. 근데 북쪽에서 현재의 상황을 2017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2017년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뭐 핵단 추가 내 책상 위에 있다. 그러자 이제 트럼프가 내 핵 버튼은 더 크다. 맞아요. 이러면서 이제 핵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잖아요. 종말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화형과 분노 얘기가 나오고 네네네. 뭐 북도 미국을 뭐 작살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습니다. 서로 막 강력하게 강대강을 붙이면서 전쟁이 터질 정도 일촉즉발인 그런 그런 때까지 분위기였어요. 갔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미국이 도저히 안 되겠다. 아하. 전쟁은 좀 그렇지 않냐. 네. 협상하자 해서 협상이 시작됐죠. 2018년부터. 네. 그 싱가포르 조미 공동성명이 나옵니다. 네. 북미 공동성명. 근데 그때랑 지금 틀린 게요. 네. 하나는 그때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요. 상황이 안 좋다. 네, 왜냐하면 김여정 부부장의 말에서 이렇게 직접 표현을 하거든요. 네. 지금 한반도 정세, 이제 북에서는 조선반도 정세라고 그러죠. 2017년 조미 쌍방사에 조성되었던 첨예한 대결 수위를 훨씬 넘어서 훨씬 넘었다. 실제적인 무력 충돌 가능성, 핵전쟁 발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는 형편에 이르렀다. 예. 라고 평가했어요. 네. 김여정 부부장은 김정은 위원장 위임에 따라서 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의 북쪽의 최고 지도자와 국가를 대변해서 하는 말이라고 보면 그렇죠. 되거든요. 가장 권위가 네네. 높다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이런 걸 얘기하지 않거든. 네.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제일 권위가 있는 사람은 김여정 부부장이란 말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분이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2017년보다 더 심각하다. 지금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고 심지어 핵전쟁 발발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북쪽 입장에서는 미국이 계속 지금 정찰도 많이 하고 뭐 이번에 잠수함 들어왔잖아요. 40년 만에. 네. 전략 핵 잠수함이 왔더라고요. 부산에 들어왔어요. 네네. 이런 상황을 계속 경고했고 한번 끝을 보겠다 하는 입장을 계속 시작일 뿐이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화성 18 쏘면서.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진짜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진짜 전쟁을 하려고 이런 걸 하는 거냐. 아니면 이걸 또 막으려고 할 것이냐. 예. 기로에 서겠죠. 그래서 저는
전쟁까지 가긴 좀 부담스럽지 않냐 미국이. 그러니까 전면적인 미국 북과의 핵전쟁은 너무 부담스럽고 왜냐하면 본토에 그대로 뚫어 맞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본토가 아니더라도 주한미군, 일본 기지, 뭐 괌까지 네, 다 네. 사정권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할 거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뭐 북쪽도 타격을 입겠지만 자기들의 그 엄청난 타격, 피해 이런 거 감안했을 때 북과 핵전쟁을 하기엔 좀 무리예요 지금. 네, 아니 그래서 그런지 그러니까 화성포 17형을 18형이었죠. 네네. 그 발사한 뒤로 미 정부에서 발표한 얘기나 지금 어제 새벽에 오늘 새벽이죠. 네. 또 두 발을 북에서 쐈더라고요. 또 쐈죠. 네. 쐈는데 미국의 반응이 이제 물론 규탄하다 이렇게 나오지만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있죠. 계속 대화하고 있죠.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일주일 사이에 김여정 부부장이 4번이나 담화를 발표했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전제 조건 처음 보는 거 같습니다. 처음 봅니다. 처음이에요. 이런 정도로 계속 담화가 나오는 거는. 네. 그리고 미국에서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하자. 거기에 바로 17일 날 답을 줘요. 대화 필요 없다. 네네네.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좀 놀라운 얘기인데 이건 저도 처음 듣는 거라서 미군 철수 제한에도 우리는 대화 안 한다. 그러니까 이거 너희가 처음 보는 거죠. 설사 너희가 미군 철수를 약속하고 빼도 네네. 그게 대화의 조건으로 될 수 없다. 거래 조건으로. 그 앞에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환상적이지만. 그렇죠. 이제 이렇게 나와요. 물론 환상적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요. 이제 이럴 리는 없겠지만 설사 미국이 남조선 미군 주둔 미군 철수 같은 전략적인 속임수를 꺼내들고 전략 속임수라는 거죠. 남조선으로부터 군대와 장비를 말짱 드러내간다고 해도 우리는 해외 주둔 미군 무력이 다시 들어와 대한민국을 군사의 중지로 만드는 데는 보름 정도밖에 걸리지 15일밖에 안 걸린다. 그것을 모르지 않는다. 네. 그 얘기는 뭐냐? 미군 철수해도 적대시 정책이 포기되지 않는 한 언제든지 보름이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그걸 받으려고 대화 탁에 앉을 것 같냐?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미국이 대화마당에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것은 다 가변적이 가역적이거다. 바뀔 수 있다. 네. 돌릴 수 있고. 한미 군사훈련을 안 한다. 네. 해놓고 다시 하면 그만이고. 네. 미군도 뺐다가 다시 넣을 넣으면 수 그만이고.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전략 무기도 뺐다가 다시 넣을 수도 있고. 소용없다. 네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선언했냐면 대화는 없다는 선언이죠. 네. 힘으로 해결했다는 선언인데. 힘으로 해결하겠다. 네. 현재 조선반도의 평화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적실한 방도는 강도적인 미국 사람들과 마주 앉아 오손도손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대화가 아니라는 거죠. 대화가 아니다. 힘의 지위에서 충분한 실력 행사로 그들의 강권과 전횡을 억제하는 것이다. 힘으로 억제하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대화는 없다. 우리가 힘으로 끝을 내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뭐 북쪽에서는 미국 태평양상으로의 미사일 발사라든가 아니면 뭐 부분적인 타격도 진짜로 있을 수도 있어요. 정찰기 떨어뜨리겠다는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추락시키겠다. 추락시키겠다, 추격하겠다 얘기를 했죠. 그런 정도로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뭐 지금 수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나온 얘기들이. 그런 걸 보면 이제 미국에 대해서 북이 지금 요구하는 거는 옛날보다 수위가 올라갔어요. 문턱이 올라갔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주한미군 철수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 항복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항복이면 뭐가 됩니까? 적대 정책 완전 철회. 적대 정책 철회. 그다음에 뭐 수교는 당연히 해주는 거고 모든 제재는 뭐 이런 거 싹 철회하고 다시는 우리 쪽을 공격하지 않겠다. 건드리지 않겠다. 나는 담보를 보장해주지 않는 한 얄짤없다. 아니면 전쟁에서 결론을 내자. 뭐 이런 입장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야 이거 지금 상황이 좀 심각하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고 싶은데 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지? 대화를 이거 알아보기도 해야 될 것 같고요. 대화를 하면 우리가 미군 철수까지 얘기 안 해도 한미 그 연합 훈련 같은 건 중지를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정도의 마음이 있는데 아니 손을 다 그으면서 안 한다 그래서 그거 필요 없다고 17일 날 담화해서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해결할 거다. 대화 필요 없다. 이럴수록 더 대화하고 싶죠. 심리가 아니 심리 얘기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그 성명 담화죠. 담화 맨 앞에 제가 이거 딱 선생님한테 여쭤보려고 제가 써왔는데요. 지금 최근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을 계속 목격한 이유, 그러니까 미국이 그랬다는 거죠. 계속 목격했다 두려워하는 것을 불안 초조한 미국의 심리가 그대로 반영된 동향이다. 이것은 제가 물어볼 수밖에 없는 심리.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불안하고 초조하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에서 분석하기로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제 북쪽에서는 그 전까지 계속 그랬어요. 허세. 그렇죠, 맞아요. 허세라고 그랬죠. 허세성 행동하지 네네네. 마라. 싸울 능력도 힘도 없으면서 네네. 그런 얘기를 계속 했단 말이에요. 허세니까 참은 것도 있는 거예요. 아. 봐주면서. 그러니까 그 뭐 아. 윤석열 달래려고 하는 거니까 동생들한테 힘 보여주는구나. 그냥 우리가 그냥 어지간하면 넘어갈게 하다가 최근에 와서 뭐라 그러냐면 허세인지 아닌지 우리가 관찰 중이다. 예, 판단 중이다. 예, 뭐 그런 얘기 저번에 예, 맞아요. 잡았었죠? 저번에 얘기했죠. 지난주 방송에서요. 소문이 나왔어요. 네네. 그거는 무슨 얘기냐? 허세일 수도 있는데 아닐 너무 것 심하다. 같다. 너무 심하다 이거예요. 좀 너무 과하다는 너무 과하다 하는 짓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추격할 수 있어 이러면은 그렇죠. 격추시킨다. 그렇죠. 그만 넘어갈 수는 없어. 이거는 손을, 네, 손을, 네. 손을 좀 봐야 되겠어. 아하.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판단이 나온 거죠. 예, 예. 우리가 이제 계속 화성 18 북쪽 입장에서는 네. 그걸 쏘니까 겁이 나는 거다 이거죠. 허세를 좀 떨었는데 막상 화성 18이 날아가고 북쪽에서 강경 대응을 천명하니까 미국이 이제 불안 초조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들이 대화 운운하는데 네. 그러나 받을 새가 없다. 철수까지 나와도 이제는 안 돼. 그렇죠. 예. 이제는 얄짤없이 힘으로. 안철수네요. 네. 철수가 돼도 안 그렇죠. 된다. 안철수가 이제 나오는 네. 시대가 이제 안철수가 뜨는 시대가 된 거예요. 예. 어쨌든 그런 거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운 거예요. 네네네. 이제 막 한번 허세를 부려봤는데 네. 저쪽에서 완전히 이제 세게 나오니까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되겠다. 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제 그런 일환으로 지금 뭔가 근데 다양한 접촉선을 지금 구사할 텐데. 중국한테 막 부탁해도 중국은 야 북쪽은 우리 손에 안, 그 선생님 중국에 진짜 많이 갔더라고요. 우리 말 안 들어. 뭐 이번에 이렇게 근데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블링컨이요? 굉장히 늙은 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게 키신저? 키신저가 갔더라고요. 그래요. 키신저까지 갔을 정도면 사실 미국의 브레인들은 다 간 거 아닙니까? 다 갔죠. 그러니까 경제, 네. 그다음에 국무부 블링컨, 장관, 네. 갔으면 제가 보면 다 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간 이유 중에 하나는 이걸 분명히 이게 북한에 압력을 해달라고 한 것 같은데 지금.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요. 보도에 나오죠. 네. 북쪽에서도 그 얘기를 했고. 그것도 해보고 이제 미국까지 넘겨본 거 아니냐 지금. 네, 그러니까 네. 기사에 뭐라고 뜨냐면은 미국 정부에서 장병이 월북한 걸 공식으로 확인을 했고 인지를 했고 바이든도 이걸 주시하고 있다. 면밀히라고 언론 제목에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야 이게 지금 바이든까지 면밀히 주시할 정도인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사건은 사건이죠. 네.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네.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어허. 몸부림이 아니냐. 예. 중국을 통해서 얘기해도 안 받아주고 네네. 또 직접 하자는 얘기 더 안 받아주고 어허. 상대를 안 해주니까. 근데 북쪽은 이제 시작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화성 18 쏘면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선생님? 이제 더한 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화성 18형도 네. 보니까는 그 지난번에는 미국이나 이런 데서 실패했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번 화성 18형은 저번에도 실패라고는 안 했어요. 미국에서는 안 했습니까? 네, 성공이라고 했어요. 남쪽에서는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것도 네. 그렇군요. 그 이번 것도 지금 실패라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네, 저번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나갔죠. 이번에 네, 더 높이 길이가 올라갔죠. 더 높이 더 네, 멀리. 네. 그래서 그래서 미국은 네네. 알아요. 북쪽의 미사일 실력을. 아. 알고 있으니까 무서운 거예요. 이러면은 북에서 이게 시작이라면은 네. 다음은 어떤 게 나옵니까? 그럼 예를 들면 정찰 위성은 이제 저번에 쐈다가 한번 실패했으니까 당연히 쏠 거고요. 군사 정찰 위성을 쏠 거다. 그건 당연히 쏠 거고. 네네. 그 다음에 자주 언급했던 게 태평양상으로 제가 미국 방향으로 정상각도. 정상각도 발사. 이게 미국한테 제일 무섭습니다. 현재로선. 그러니까 7월 27일이 지금 정전협정. 네. 네네. 북쪽에서는 전승절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전쟁을 잠깐 멈춘. 네네. 네, 잠깐 멈춘 지금 70년이 되는 그런 해죠. 날이지 않습니까? 네, 네. 7월 27일 다음 네, 주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북에서 열병식을 준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네, 네. 그럼 그때까지 이거 지금 굉장히 위험한 뭔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이 불안감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7월 27일 날에 열병식을 성대하게 하기 위해서 네네. 그 전에 강력한 공세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은 보고 있는 거죠. 그 열병식만 갖고는 뭐 무기 새롭고 보여준다고 해서 뭐 겁을 낼 것 같지는 않은데 미국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서는 말도 그런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뭐 계속 얘기하는 게 보면 살벌해요. 뭐 여태까지 미국이 뭐 경험하지 못했던 수준의 공세를 네네. 가할 것 같습니다. 하는 말들을 보면 예, 예. 그런 것 중에서 대표적인 걸 하나 꼽을 수 있는 게 바로 태평양상으로의 정상각 발사, 대륙 간탄도 미사일, 혹은 뭐 핵잠수함을 보여줄 수도 있겠고. 네, 여러 가지 카드가 있겠죠. 전에 뭐 그 만들다가 그 사진만 보여준. 네네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중에서 뭐 예를 들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태평양상으로 쐈다 미국 본토로. 네네. 그럼 미국 본토에서 경계경보가 울려야 돼요. 울리겠죠. 울릴 수밖에 없어요. 네, 전에도 한번 극초음속 미사일 쐈는데 한번 울렸지 않습니까? 15분간인가. 네. 근데 통제하고 막. 각도가 정상으로 가면 그게 미국으로 가는 건지 중간에 떨어진 건지 모르기 때문에 네. 울려야 됩니다. 난리 공습 사이 나겠네요. 미국 본토 난리 나죠. 난리 나겠어요. 그럼 미국 내 여론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복잡하게 돌아가겠죠. 네네. 막 이제 너 트럼프 이제 나와가지고 왜 북쪽이랑 네, 미사일 네. 맞을 지경까지 왔냐? 뭐 이러면 이제 트럼프가 또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트럼프 또 기회를 놓치지 않는 사람이죠. 나 때는 괜찮았지 않냐. 그래, 내가 김정은 위원장이랑 사이가 얼마나 좋은데 네. 내가 대통령 되면 다 해결할 수 있어. 하루 만에. 바이든 저는 이제 치매 걸려서 안 돼. 이러면 민주당 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년 대선이에요. 미국. 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어허.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한테 정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북과의 뭔가 해결을 좀 봐야 됩니다. 이거 바이든이 북한 갈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겠고. 네. 뭐 저 자기 업적으로 하면 그러니까요. 재선이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트럼프 쥐바예요. 네, 그 가능성을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내년 대선 들어가면. 예.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저는 두 가지 궁금합니다. 이러면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의 위기에 윤석열이라고 하는 아주 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 멍청한 화약고, 예. 멍청한 화약. 예. 물론 미국의 꼬붕이지만 네. 막 갑자기 그런 데서 사직생을 얘기해버리는 네. 우리로 봤을 때 너무 위험한 이 화약, 이 폭탄이 하나가 있다는 그렇죠. 거고요. 네, 시한폭탄이죠. 네네. 그리고 만약에 미국이 그렇게 완전 급선회 해버린다면 진짜로 네.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이 최대 피해자 윤석열입니다. 완전 세대는 거죠, 세. 네. 또 그건 뭐 일단 저희들로서는 뭐 네. 나쁜 건 아니니까 일단 저희로서는 가장 최악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경우. 벌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미국은 확전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당연히 확전을 안 하려고 확전 안 그러니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미군까지 네. 넘겨보낸 거 아니냐 이런 네. 거죠. 근데 문제는 북쪽이 확전을 안 할 거냐 이거예요. 이것은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남쪽에서 도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만약에 네, 뭐 어디를 뭐 쐈다든가 포를. 와씨 모르겠다 나 그냥 확 그냥 미사일 하나 날려. 그래서 날렸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 그게 확전되지 않길 바랄 거 아니에요. 그냥 북에서도 용산이나 하나 치든가 네네네. 하는 정도로 끝났으면 좋겠죠. 네. 근데 북에서 그렇게 대응할 거냐고요. 그 생각은 안 여태까지 쭉 하는 말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그랬을 때 전면적으로 응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쑥대밭을 만들 거란 얘기죠. 미군 기지부터 해서. 네네. 남한 전역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릴 수 있다는 그렇죠. 얘기네요. 그럴 가능성이 그게 있다는 위험한 거죠. 거구나. 그게 지금. 위험하죠. 그게. 아.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도 저는 그건 약간 골칫거리라고 생각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꼴 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승만처럼 생각될 수 네, 있다는 네. 거죠. 야 이거 지금 이게 주한미군이 하나 지금 그 판문점을 넘어갔는데요. 이게 지금 그냥 단순한 사건 같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지금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저희들로서는 이게 지금 퇴진이 평화다 구호를 계속해서 이제 외치고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전쟁 나면 정말 우리가 재난으로 인한 참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말 그럼요. 예. 대참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윤석열이 이게 지금 정신이 도착돼 있으니까요.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네, 안타까운 무슨 짓을 할지 상황입니다. 모르죠.